지난 3편에서는 영업이익까지 봤습니다. 이번 편은 그 아래로 내려갑니다. 영업외손익, 세전이익, 법인세 비용, 당기순이익,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익이 누구 몫으로 남는지까지 다트표를 따라가며 차근차근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전체 지도부터 잡아둘게요. 다트표에서는 영업이익 아래로 여러 줄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영업오해 항목을 지나 세금과 최종 이익, 그리고 주주에게 귀속되는 몫까지 내려갑니다. 숫자를 외우기보다 내려가는 위치를 먼저 잡으면 훨씬 덜 어렵습니다. 이어 영업이익은 제품과 서비스로 벌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 든 비용을 뺀 본업이익이에요. 식당으로 치면 음식 장사 자체에서 남은 돈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영업이익이라도 업종에 따라 읽는 방식은 달라요. 제조업은 생산량과 가격, 플랫폼 회사는 광고와 서비스 이용 흐름이 주된 사업의 결과를 움직입니다. 이어 SK하이닉스의 2025년 영업이익은 47조 2063억 원이에요. 이 장면에서는 숫자 하나를 먼저 주요 사업의 결과로 읽어봅니다. 반도체 업황처럼 회사가 속한 시장 환경도 같이 붙여두면 이해가 쉬워요. 이어 이제 두 회사를 같은 눈금에 올려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47조 2063억 원, 삼성전자는 43조 6011억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위표가 아니라 어떤 사업 환경에서 이 정도의 숫자를 만들었는지 함께 보는 일입니다. 한편 카카오의 2025년 영업이익은 7,320억 원이에요. 규모는 작아도 같은 줄에 놓고 보면 회사별 사업 모델이 이익을 만드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트표에서 영업이익 아래 5줄을 순서대로 봅니다. 기타 수익, 기타 비용, 지분법이익, 금융수익, 금융비용이에요. 오늘은 이 순서대로 더해지는 줄과 빠지는 줄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기타 수익은 주된 매출줄은 아니지만 이익을 더해주는 수익이에요. 예를 들면 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이나 별도 보상처럼 매출줄과 성격이 다른 돈입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기타 수익이 2조 2671억 원입니다. 기타 비용은 매출원가나 판관비가 아닌데도 이익을 깎는 비용이에요. 예를 들면 자산 처분 손실이나 소송 관련 비용처럼 주된 영업비용과 분리해서 보는 비용입니다. 삼성전자의 2025년 기타 비용은 1조 5759억 원입니다. 지분법이익은 관계회사에 투자해둔 몫에서 들어오는 이익이에요. 친구와 가게를 함께 운영하는데 내 지분만큼 이익을 나눠받는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에 지분법이익 6,82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돈을 굴리거나 빌릴 때 생기는 줄이에요. 예금이자나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금융수익에 가깝고 차입금이자처럼 돈을 빌린 대가는 금융비용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는 금융수익 16조 2,403억 원, 금융비용 11조 7,338억 원을 함께 봐야 합니다. 5줄을 합치면 그림이 더 또렷해집니다. 기타 수익, 지분법이익, 금융수익은 더해지는 줄이고 기타 비용과 금융비용은 빠지는 줄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영업외손익의 최종 효과가 5조 8,804억 원으로 플러스였고 그래서 세전 단계로 내려가기 전에 이익을 한 번 더 키웠습니다. 체크포인트는 먼저 어느 줄이 더하고 어느 줄이 빼는지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보탬이 회사의 평소 활동에서 자주 나오는 성격인지 따져보면 흐름이 훨씬 덜 헷갈립니다. 앞의 흐름을 지나면 법인 세차감 전순이익이 나옵니다. 이 줄은 세금을 빼기 전 중간 결과예요. 위쪽의 수익과 비용이 모두 모인 뒤 세금 계산 바로 앞에 놓이는 자리입니다. 법인 세차감 전순이익은 말 그대로 세금을 반영하기 전의 이익이에요. 위에서 본 더하기와 빼기를 반영한 뒤 세금 계산 직전에 서 있는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 사례에서는 주된 사업의 이익에 아래 5줄이 보태지면서 세전 단계가 더 커집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쿠폰과 추가 요금이 반영된 뒤 세금 전 금액을 보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삼성전자의 2025년 법인 세차 감전 순이익은 49조 4,815억 원입니다. 전년 37조 5,297억 원과 비교하면 세금 전 단계에서 커진 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전이익을 볼 때는 주된 사업만으로 만든 결과인지 바깥 항목까지 반영된 결과인지 나눠 적습니다. 이 구분이 다음 줄의 세금 비용을 이해하는 준비가 됩니다. 이제 법인세 비용 줄로 내려갑니다. 다트표에서는 법인 세차 감전 순이익 다음에 놓이고 당기순이익으로 가기 전에 빠지는 세금 비용입니다. 법인세 비용은 세전이익에서 최종 이익으로 내려오기 전에 반영되는 세금 부담입니다. 실제 현금 납부액과 완전히 같다고 외우기보다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을 줄이는 비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세전이익이 커진 회사는 법인세 비용도 함께 커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 비용은 단독으로 보기보다 바로 위에 법인세차 감전순이익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2025년 법인세 비용은 4조 2,747억 원이고 SK하이닉스는 7조 5,177억 원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회사별 세금줄이 얼마나 다른지만 숫자로 비교해봅니다. 월급 명세서에서 세금을 뺀 뒤 실수령액이 나오듯 회사도 세금을 반영한 뒤 세후 결과로 내려옵니다. 법인세 비용은 이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빠지는 세금줄로 이해하면 됩니다. 법인세 비용을 지나면 당기순이익줄에 도착합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당기순이익 45조 2,068억 원을 기록했고
이 줄은 세후 최종 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은 한 회계기간 동안 모든 수익과 비용, 세금을 반영한 뒤 남은 이익이에요. 다만 아직 현금 흐름표의 현금 증가액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카카오의 2025년 당기순이익은 5,180억 원이에요. 주 단위 회사가 아니어도 같은 줄을 보면 매출과 비용을 모두 지난 뒤 남은 세후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로 보면 삼성전자는 45조 2,068억 원, SK하이닉스는 42조 9,479억 원입니다. 이 장면은 두 회사의 최종 이익 규모를 한 번에 비교하는 역할입니다. 네 회사를 함께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0조 원대, 현대차는 10조 원대, 카카오는 5,180억 원입니다. 같은 당기순이익이라도 회사 규모에 따라 읽는 눈금이 달라집니다. 당기순이익에서 멈추면 연결회사 전체가 벌어들인 세후 결과만 본 것입니다. 연결손익계산서는 그 아래에서 이 이익이 누구 몫인지 한 번 더 나눕니다. 배당이나 상장회사 관점의 이익을 생각할 때는 전체 당기순이익과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을 이어서 봐야 합니다. 이제 투자자가 더 가까이 참고할 숫자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연결손익계산서에서는 세후 결과 아래에 귀속 구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과 비지배 지분으로 나뉘며 누구 몫의 이익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은 상장회사 주주에게 더 가까운 몫이에요. 비지배 지분은 종속기업에 함께 참여한 외부 참여자에게 돌아가는 몫으로 연결 결과 안에서 따로 표시됩니다. 쉬운 예로 한 회사가 자회사를 100% 보유하지 않으면 자회사 이익의 일부는 외부 주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연결 이익은 전체와 주주 몫을 나눠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당기순이익 45조 2,068억 원 중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이 44조 2,610억 원, 비지배 지분이 9,458억 원입니다. 표에서 당기순이익 아래 두 줄을 따라 내려가면 전체 이익이 두 몫으로 나뉘는 모습이 보입니다. 삼성전자처럼 연결기준 이익이 큰 회사는 전체 세후 결과와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차이를 확인하면 상장회사 주주에게 가까운 숫자가 더 선명해집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이 42조 9,193억 원입니다. 전체 세후 결과 42조 9,479억 원과 차이가 작아서 외부 주주 몫이 크지 않은 구조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귀속 구간의 판단 기준은 전체 이익과 상장회사 주주 몫의 강역입니다. 비지배 지분이 커지면 연결 결과만 보고 상장회사 주주 몫을 크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줄의 차이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처럼 보면 좋습니다. 전체 세후 결과와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의 차이가 아주 작다면 투자자는 어느 줄을 먼저 확인하면 좋을까요? 답은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입니다. 차이가 커지는 회사는 비지배 지분 줄을 따로 봐야 합니다. 카카오는 2025년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이 4,915억 원이에요. 규모가 작아도 연결 기준 이익과 상장회사 주주 몫을 나누어 읽는 방식은 같습니다. 정리하면 최종 이익에서 멈추지 말고 귀속 두 줄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초보 투자자는 전체 세후 결과와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을 나란히 보고 차이가 작아지는지 커지는지만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이번 편의 흐름을 한 번에 회수해보면 이렇습니다. 영업이익 아래에서 영업오에 항목을 더하고 빼고 세금 부담을 지난 뒤 최종 이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과 비지배 지분을 나눠야 주주 몫까지 보입니다. 오늘은 영업이익 아래에서 당기순이익과 귀속까지 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현금 흐름표로 넘어가서 이익이 실제 현금 흐름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볼게요.